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사건이 많이 있고 변호인들도 뭐 여러 사건을 준비하다 보니까 변호인과 그 접견 과정에서 뭐 이런 그 제 사건에 관해서 좀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주말에 몇 가지 메모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국무위원 그 심의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헌법상 그 권한에 기한 정당한 계엄 선포로 판단이 된다면은 그 절차적, 실체적 요건은 기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오로지 국회 통제하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내란 사건 뭐 1심 판결처럼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의 일환이다 라고 판시를 한다면은 그 계엄 선포의 전제가 되는 국무회의도 뭐 범죄의 전제 내지 그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보든지 간에 과연 이게 뭐 전원 소집을 안 했니 가지고 이게 뭐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진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1심부터 뭐 수사 과정에서부터 쭉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만약에 전원 소집을 하는 그 정식의 국무회의라고 하면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서, 계엄은 제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지만, 치안 수요는 최소화시켜서 투입되는 군경의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고 국민 보호에 맞다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과연 어떤 권한의 남용이라고, 아무리 뭐 제가 이게 몸이 구속이 돼 있고 하지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좀 여러 가지 그 검토를 재판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말씀드린 저 변호인이 얘기했지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뭐 저의 짧은 법 지식으로 개인적 그 법익을 보호하는 죄에서 소위 강요죄라고 하는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데에서 폭행 협박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치환된 거에 불과한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영장 단계부터 좀 이런 거를 막 그 국무위원회 심의권이라는 권한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과연 참 영장이 발부될까 싶었는데, 지금 뭐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화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비화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할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만 12월 7일 그 뉴스를 봤는지 누가 전화를 해서 홍장원이 휴대폰 통화 내역을 전부 언론에 노출시키고 했다고 하니, 제가 김성훈 차장이 과거에 그 무슨 통신 출신이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보안사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보안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럼 규정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고, 또 더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다면은 이 세 사람이 아니고 아마 비화폰 지급 대상자 중에 그때까지 한 10여 명 정도가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 배제된 자들의 그 비화폰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뭘 안다고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경호처에서 제 비화폰도 가지고 가서 뭐 거기에 보안 조치를 하고 다시 돌려주더만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뭐 26년간 범죄 수사를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기관이 이 비화폰을 아니 뭐 이 저 휴대폰을 만약에 임의 제출을 받았거나 영장에 의해서 뭐 강제로 압수를 했다면은 즉시 그 휴대폰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통화 내역이나 저장된 거를 바로 사진을 찍어 놓던지 하는 게 관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아는데 수사기관이 못 보도록 하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법정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심 법정에서 그 경호처장 박종준 씨한테 물어보니까 저 군 수사기관에서 이 세 사람의 비화폰을 자기네들이 확보를 했다고 경호처에 통보를 해줘서 이 세 사람 얘기, 뭐 방첩사령관이니 뭐 특전사령 그 사람들 얘기가 경호처에서 돌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뭐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저 수사기관에 군 수사기관에 자기들 비화폰을 제출하면서 다들 지우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리고 어차피 그 서버에 저장된 게 나중에 다 돼가지고 저한테는 오히려 재판에서 좀 유리한 자료로 그게 현출이 됐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신 대변인 피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재판에서 많이 다퉈졌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90명은 아예 국회에 갈 생각 자체를 안 했고 계엄 선포 후 2시간 반 만에 신속하게 210명 중에 190명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 당국이 이거를 막으려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고 뭐 시민들의 뭐 의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에 그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뭐 실체 진실을 다 파악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진실이라는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심 법정에서도 그 입장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증거를 전부 철회해버리더군요. 이미 자기들도 이거는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증거를 다 철회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부가 작성했다는 이 문건은요, 이거는 제가 작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재판관님들이 부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제가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국방장관, 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하는 이 부서가 이번 경우에는 기한자가 이걸 사전에 알면 보안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치안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보안 유지가 필요해서 사전 부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적법하게 부서를 했다는 거로 현출하고 위작을 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방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에서 문서 기한을 해서 총리, 대통령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부서지, 이게 부서라고 한다면은 부서라는 공문서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해서 올라와야지, 아니 대통령 부속실에서 작성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가 부서라는 공문서로서의 작성 권한도 없는 것이고, 아예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 이런 공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충분히
얘기가 변호인들이 의견서에 기재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체포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저나 경호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광화문에 경호원들하고 광화문에 나가 있다가 체포영장 가지고 체포당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 그러나 경호처장이나 경호관들 다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했고, 경호처장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경호처 차장 출신이고, 저 역시도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그러나 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연풍문에서 뭐 자료 가지고 오면 기다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출석을 해서 조사한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뭐 체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고 청와대나 대통령이 거주하는 이런 관저구역 자체를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이 관행상 정립이 된 거고, 그래서 경호처장도 당연히 알고 있고, 우리 경호관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이 공수처의 그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공직비리수사처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곳이고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란을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할 때부터 아예 상정이 안 된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권남용죄에 관해서 현직 대통령의 과연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는 소추를 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지, 그냥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은 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임 후에 소추가 필요하면 증거 보존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강제 수사나 뭐 이런 수사를 시도한 적이 없고, 다만 본인이 출석할 수 있느냐 못한다 해서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소추를 못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수사도 못하고, 만약에 한다면 증거 보존 정도를 할 수 있지만 본인 상대의 조사라든가 체포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불가능한 거로, 그게 통설이고, 저희도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선 자금 수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공범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무슨 강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아예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누구나 다 아는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권남용이 이럴진데, 이게 무슨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게 뭐 어디 지하도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 관저구역에 경호구역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그냥 무단으로 영장에 지번도 없는 데를 그냥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경호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영장 뭐 집행을 수색영장 집행을 뭐 방해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로서는 법을 오래 다룬 사람으로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뭐 책임자 승낙 문제는 과거에 판례도 없지만 과거에 이런 판례가 없을 만큼
다 상식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공수처가 했던 일이 경호처의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뭐 구체적인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처벌이 되는 건지 그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압수목적 수색과 뭐 체포목적 수색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다 이게 보안구역에 대해서 체포나 압수나 다 이것저것 요소 뒤져봐야 되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보안이 공개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학설상으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적 논란이 있고 자기들도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 스스로 오늘은 일단 중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 유효기간 안에서는 다시 올 수도 있으니 오늘 중단하고 가겠다는 확인서를 경호처장한테 요구해서 받아간 거로 봐서는 그리고 뭐 이정문 그 입구만 확인시켜주면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 확인시켜주고 자발적으로 돌아갔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런 경우 수사 과정에서 많습니다. 저희가 어디 정치권의 무슨 당사라든지 의원회관이라든지 정치인들 집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거나 체포하러 들어갔을 때 서로 뭐 실랑이하고 이러다가 오늘은 그냥 돌아갈 테니까 오늘은 막 수색을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온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무슨 영장집행 방해라고 이렇게 의유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상식과 그 정말 이 관례에 너무나 그 반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뭐 위력 경호니 뭐 스크럼 경호가 이게 뭐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를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 못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위에서 뭐 시키면은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뭐 정말 무리한 일을 억지로 막 강요해서 시켰다면 몰라도 이런 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더구나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경호처장이나 차장의 이런 직권남용의 공범이라고 또 우유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뭐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 뭐 다른 얘기는 변호인들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소추가 될 때 12월 12일 24년 12월 12일에 탄핵 소추될 때는 소추의 그 심판 대상이 탄핵 심판 대상이 주 대상이 내란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월 6일 날 그 내란죄를 철회하는 거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1월 3일 그 1차 공수처의 그 수색 뭐 영장 집행 그 시도가 있을 때는
내란이 그 헌재 탄핵 심판의 주 대상이었고, 저로서는 그 헌재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수사권도 없지만 이거는 탄핵 심판에서의 저의 그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건 좀 너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되면 그때 가서 저 구속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아니 명백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거부할 수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또 하필이면은 경찰에서 검찰이 영장심사하고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왜 이게 서부지법으로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이런 것도 제가 뭐 법리적인 얘기는 이미 변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